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은행의 2023년도 면접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면접 과정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2차 면접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은행에서 2차 면접 점수는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또 하나, 1차 면접 이제 보고 곧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는데 1차 면접 보신 부분은 최종 합격자 발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자,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채용설명회 2023년도 우리은행의 채용설명회를 기준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은행에서 채용설명회에서 우리은행은 직전 전형의 점수가 다음 전형의 합격자 발표에 살짝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는 1차 면접의 점수나 아니면 서류 단계의 점수는 최종 합격자 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전 전형이었던 2차 면접과 3차 면접 이 최종 합격자 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게 되는 이 2차 면접은 여러분들이 3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도 2차의 점수는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2차 면접이 중요하겠죠. 1차는 반영이 안 되고 3차 합격자 발표할 때 2차는 반영이 된다. 얼마나? 채용설명회에서는 살짝 약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상은 정확히는 수치화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우리은행의 최종 합격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2차는 영향을 미친다, 일부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3년 채용설명회에서 이야기한 그 전형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안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되고, 혹시 만약에 1차 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왜 면가몰이라고 하는데 나 진짜 까보니까 붙었네? 근데 나 진짜 1차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붙었지? 그건 상관없다. 1차 상관없다. 자, 그럼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모든 안내는 카더라나 기타 정보의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은행의 2023년도 주로 채용설명회에 대한 내용에 기반해서,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 기출문제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의 경우에 2차 면접에서 인성, 직무 면접,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성 면접 스타일, 1차 면접에서 보셨던 그런 형태의 면접 과정을 2차 면접에서도 또 한 번 진행합니다. 1차 면접과 비슷하나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뭐였죠? 1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는 세 글자로 우리은행에 대한 로열티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1차 면접에서 개개인별로 다 자소서에 기반해서 주로 지원자마다 우리은행에 왜 지원했는지, 혹은 우리은행에 대한 재무제표나 기타 정보를 답변하게 되면서 우리은행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심도 깊게 평가받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평가 요소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은행의 1차는 로열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자, 2차도 이제 2차에서는 면접 과정이 3개가 있는데, 이런 인성 면접 스타일의 1차에서 진행했던 면접 스타일의 면접 과정, 그 다음에 세일즈, 그 다음에 인사이트 PT, 이렇게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발표 때 살짝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날 때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은 바뀌어 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채용설명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안내를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직무 면접 스타일, 요 1차 면접 스타일과 비슷한 면접을 한 번 더 진행하는데, 이 면접 과정은 기본적으로 1차에서 진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차를 통과하고 온 2차 가는 사람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로열티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1차에서 물론 이 부분을 못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부분도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대동소이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에서 변별력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2차에서도 로열티가 중요한데, 로열티 말고도 몇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2차에서도 로열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접 과정에서는 5명이 혹은 6명이 한 조가 돼서 한 40-50분간 면접관 2분께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면접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두가 1차 갔다 오셨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1차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평가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면접관 질문이 1차 면접에서는 그냥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거나 자소서에 기반해서 물어봤다면, 이제 2차에서는 여기 부분에서 경력 기술서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외에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물어봐질 수도 있다. 특히 IT 디지털 직군 지원자분들에게는 더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를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면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째 면접 과정은 세일즈 면접 부분인데요. IT 디지털 지원자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선 IT 디지털 지원자분들에 대한 안내를 먼저 살짝 드리면, 사전과제를 주고 합격자 발표와 함께 사전과제를 줬고 그와 함께 이제 포트폴리오도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면접 과정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다녀오신 분의 후기를 보면 IT 디지털 직군의 지원자에게는 2가지를 섞어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사전과제를 주고 사전과제에 대한 PT를 진행하는 내용이 있고, 지원자의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에 기반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면접 과정이 이제 같이 진행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지원자분들의 경우에는 세일즈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세일즈 면접 부분이 2차 면접에서 일반 지원자분들에게 가장 변별력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채용 설명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 이 부분을 한 40-50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지원자는 너무 못해서 너무 금방 끝나 버리니까 이제 그 지원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리더라. 세일즈를 하다가 못해서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자마다 이제 격차가 크고 남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는 조금 조절해서 좀 줄이려고 한다라고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만 듣더라도 이 세일즈 면접은 정말 지원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어느 은행보다도 세일즈 면접에 있어서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품이 가장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들이 일반 상품 낼 때 우리은행은 금융상품을 냈고요. 과거에 출제 추이가요. 그리고 다른 은행들이 금융상품 중에 카드 정도 내기 시작할 때 우리은행은 대출 내기 시작하고요. 다른 은행이 이제 대출 내기 시작하면 우리은행은 펀드, 외환상품까지, 방카까지도 출제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남은행도 지방은행이 이제 세일즈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그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세일즈 면접 타행보다 훨씬 우리은행은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품이 훨씬 다양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그냥 물건 주고 상품 설명서 주고 팔아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바꾸러 온 고객에게 아이의 적금을 판매해봐라. 이런 식으로 상황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 면접이 난이도가 어려운데, 난이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상품의 범위가 예적금, 청약, 카드, 대출, 펀드, 외환 상품까지 다양하고, 그 다음 상황이 제시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은행의 홈 마스터론이라는 상품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 홈 마스터론이라는 상품도 2022년도 하반기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주로 외환 상품이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매하게 되는 금융상품은 실제로 우리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뱅킹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실제로 판매하게 된다. 거기에 상한까지 제시가 된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별력이 크다. 아까 인성면접 부분은 변별력이 1차 통과한 사람들이 그대로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평가 포인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별력이 크지는 않다. 세일즈는 크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첨언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자면 만약에 면접 일자별로 생각을 했을 때 주로 내 면접 일자가 앞쪽이다. 그러면 조금은 간단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예적금이나 카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패턴을 주로는 보였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날짜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2022년 하반기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2022년 상반기, 2021년 매년 이런 일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이들을 보았을 때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자는 적금을 판매하고 어떤 사람은 외환을 판매하고 이렇게 지원자별로 상품 받게 되는 그 난이도 자체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요일별로 뒤로 갈수록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일즈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세일즈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그걸 사줬다 안 사줬다 거기에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지원자는 금방 끝나고 어떤 지원자는 오래 간다 그랬죠. 오히려 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 왜냐하면 면접관은 계속 판매를 보류, 유보하거나 거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점심시간 잠깐 나온 거라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돌발 상황과 유보, 거절을 계속 표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걸 뚫고 붙잡고 세일즈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영업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면접에서 세일즈 면접은 변별력이 크다. 자, 전체적으로 1, 2, 3차 면접을 보면 어떤가요? 이제 1차 면접에 비해서 2차는 주로 지원자의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는 직무 역량을 굉장히 심도 깊게 평가받고 특히 이런 세일즈 면접 과정에서는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영업력이 평가받는다. 네,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포인트들이 있겠죠. 자, 그 본격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상품별로 안내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이트 PT 면접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PT 면접, 인사이트 PT 면접. 인사이트 PT 면접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과거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과거 2년 전 2021년도에는 어떤 해였냐면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IT 디지털 직군 원래도 이제 뽑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오면서 더 확대되고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이제 은행에서 도입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2021년도 상반기 디지털 직군 수시 채용에서 인사이트 면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냥 PT 면접이 아니라 인사이트 PT 면접. 자, 그래서 그 시기 배경만 보더라도 이제 은행의 패러다임이 과거 오프라인 위주에서 코로나 등장으로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의 영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의 영업 방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어떤 부분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인재를 PT 면접을 통해서 찾았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IT 디지털 직군 중에서 디지털에 더 힘을 실었던 수시 채용이어서 일반 그러니까 문과생들도 디지털 직군에 지원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실제로 문과 친구 중에 합격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이트 PT 면접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는 채용 설명회에서 어떤 지원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 인사 담당자님께 인사이트 PT 면접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엄청 대단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만한 예를 들면 경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빅스텝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여기에서 요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 상황이라 그래서 뭐 금리, 환율 이런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그리고 원래는 그런 것이 더 많이 나왔었다. 2021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사이트 PT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디지털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채용 설명의 내용만 듣고 난 그럼 경제 관련된 금리, 환율 뭐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생각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트렌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뭐 마이데이터,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있는데 그런 플랫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도 이제 예를 들면 2022년 하반기에는 이제 대환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우리은행의 뭐 대응 전략을 PT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조금 걱정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봐야 그 PT 주제를 알 수 있을까? 우선은 경제 상황 자체가 2022년 하반기에서 지금으로 오면서 2023년으로 오면서 아시겠지만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기에 있고요. 여전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경제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좋냐면 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 추진, 핵심 추진 과제랑 주요 정책 과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작년 하반기에는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작년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 중에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로 돌아다니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서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신규 대출을 받거나 하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출제됐었던 것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금융 내용들이 같이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핵심 추진 과제에서 디지털은 뭐 어떻게 해나가고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을 보면 현재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로 여기서 상당 부분 문제가 나온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제 본 강의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세일즈 면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강의와 개별 코칭을 통해서 카드 대출, 예금 청약, 외환, 골드 상품 판매까지 판매 과정을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동영상 강의로 또 보시고 개별 코칭 줌을 통해서도 또 반복 학습하면서 지원자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인사이트 PT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경제와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드리고 본격적으로 그럼 영어도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를 외운 다음에 문장 만드는 거를 연습하죠. 영어 단어 외우고 1형식은 SV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으로 단어 외우고 문장 형식을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이트 PT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단어는 경제 상황과 디지털 트렌드를 외우고 숙지하시는 것이 단어를 외우는 거에 가깝다면 이제 개별 코칭 시간에는 그 이해하신 트렌드에 기반해서 제가 어떻게 PT 면접, 인사이트 PT 면접에 접목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인사이트 PT와 관련해서 세일즈 면접은 꼭 동영상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사이트 PT 부분과 관련해서 디지털 트렌드랑 경제금융 상황은 먼저 수강 후 개별 코칭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코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신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하시고 카톡으로 언제 개별 코칭을 받고 싶은지 남겨주시면 남아있는 자리에 할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원하는 시간에 하시려면 빠르게 신청을 하시고 원하는 타임을 선점하셔야 됩니다. 코칭은 4대1로 이루어지고요. 약 2시간 20분에서 30분간 코칭 시간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걸 2대1로 90분으로 작년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금융상품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늘리고 대신 코칭 시간을 90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2대1에서 4대1로 이번에는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세일즈 면접, 인사이트 PT 면접 설명드렸고 전체적으로 동영상 강의는 약 9시간, 10시간 정도 수강하게 되시고 채용 설명의 내용을 빼면 한 7, 8시간 정도 수강하게 되시고 채용 설명의 내용까지 합하면 10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수강하게 되시고 그 다음 개별 코칭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2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코칭 받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이 1차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2차 가시면서 이제 자기의 나름대로 주관도 생기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다 있고 여기는 변별력이 크게 생기는 부분이 2차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2차에서는 인성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기는 하지만 세일즈와 PT 위주로 코칭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스크립트에 대한 점검을 받으시고 싶으면 제가 점검을 이제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우리은행의 2023년도 2차 면접에 대한 진행 과정 그리고 기출문제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또 코칭 시간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